아삭아삭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우리 민족의 밥도둑 김치. 유별난 김치 사랑으로 똘똘 뭉쳐 김치의 세계화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김치라고 하면 생활의 일부고 또 삶의 목표고 먹음으로써도 저의 힘의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 그 자체 아닐까요?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김치를 한국의 대표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 우리 고유의 김치 137종을 지켜내고 김치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특별한 김치 사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사람. 김치 없이 못 사는 20년 김치 인생 한흥수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이곳에 365일 김치를 먹는 김치 사랑 가득한 남자가 있다. 제작진을 보더니 다짜고짜 배추부터 건네는 수상한 이 남자. 야, 깨끗이 씻는 거니까 보셔. 우리 피디님들 입에 넣어야 돼. 반평생 오직 김치만을 위해 달려온 오늘의 주인공. 김치와 사랑에 빠진 남자 한흥수 박사다. 정말 배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김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 후문 들어보니까 하루에 김치를 얼마나 먹냐, 몇 그램 먹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지? 소나기라고 해야 되나? 한 박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유별난 김치 사랑으로 유명하다는 한흥수 박사. 그의 하루는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척척 배추를 손질하고 한눈에 배추 상태 진단까지. 상태가 안 좋아. 이렇다 보니 그의 별명은 배추도사. 20여 년 김치 연구에 매진해 얻은 훈장이다.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이제 쪼개보죠. 현재 그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김치의 자동화 기술. 중국산 김치와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드는 우리의 김치를 살리기 위해서다.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절임 기술을 자동화해 맛 좋은 김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싶은 것이 한흥수 박사의 꿈이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김치라는 특별한 연구에 푹 빠지게 됐을까? 제가 이제 1991년도에 농협대학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치 공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김치 그 생산이 아직 너무나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 현대화된 그런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계화하는 연구 또 자동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전국의 김치 공장을 찾아다니며 문제점 파악에 나선 한흥수 박사. 가장 큰 문제는 절임 과정이었다. 사람 손으로 절이는 배추는 소금의 양에 따라 김치 맛에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16시간 동안 배추를 절이다 보니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는데 실제 공장에서 보니까 그 배추가 그 절일 때마다 염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이렇게 염도가 각각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절이는 공정부터 염도를 균일하게 하는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절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그 뿌리는 사람의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배추 크기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염수로 다 절이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죠. 염수로 배추를 절이면 많은 배추를 일정한 염도로 절일 수 있다. 근데 염수에 둥둥 뜨는 배추. 이거 어째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게 배추가 잠겨야 되니까 눌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양이 적어서 막 도망다닌다 이거. 물이 많아서 물이. 한쪽으로 모아서. 임기응변으로 대형 물통까지 동원했지만 배추의 양이 적다 보니 뜨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게 많은 양을 절여야 되는데 조그만 양이 절이기가 더 어렵다. 자, 그만 됐어. 연구용으로 적은 양의 배추를 절이다 보니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었다. 그날 오후 배추가 잘 절여졌는지 염도 측정에 나선 한은수 박사. 그가 이렇게 김치의 절임 연구에 열성인 이유는 염도가 김치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배추를 절이는 목적은 유산균이 잘 자라게 하고 김치 양념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배추의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결정하는 최적의 염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구이다. 정말점이 주황색이요. 오전에 절인 배추의 염도를 측정해 보았다. 염도는 1.8%. 연구진은 균일한 염도로 배추를 빠르게 절이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배추 김치에 이제 제일 맛에 영향을 주는 게 배추 절이는 거거든요. 일단 배추가 절여졌을 때 짠맛이 적당한지 또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양념을 섞기에 부드러운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잘 맞출 수 있어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맞아야만 이제 김치의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은 순탄치 않았다. 절임 탱크의 상부와 하부의 염도 차이가 크고 염수를 이용하다 보니 기계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해결하다 보니 한은수 박사는 웃지 못할 병까지 얻게 됐다. 이제 4칸짜리 이제 절임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4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펌프로다 이제 이 염수를 넣고 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염수가 넘치는 거예요. 배추를 넣어놓는데 그 이제 타임 조절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 연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쳐서 막 염수가 흘러가니까 얼른 가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다 보면 막 염수가 넘치는 대로 뛰어가다 보면 뭐 배추에 그 염수가 구두 안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뭐 구두 다 버리고 그 제때 벗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무좀이 생겼어요. 이렇게 연구진과 5년간 자동화 배추 절임 장비에 매진한 결과 2014년 이동식 배추 절임 트레일러를 개발하게 된 한은수 박사. 그렇다면 배추 절임 트레일러란 과연 어떤 장비일까?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자. 트레일러는 배추를 넣는 투입 장치와 4개의 배추 절임 탱크, 그리고 염수를 넣을 수 있는 보관 탱크, 염수를 정화하는 재처리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배추 절임 탱크에 30도로 가열한 고농도 염수와 배추를 넣고 50분간 절인다. 그 뒤 염수를 주기적으로 넣었다 빼어주는 과정을 4회 반복하면 4시간 만에 절임 배추가 완성된다. 기존 배추의 절임 시간을 3분의 1로 크게 단축하고 자동화로 하루 30여 톤의 배추를 손쉽게 절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기계화 연구예요. 아직도 이제 가래 수공업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동화하게 되면 상당히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중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정수 기능도 추가했다. 사용한 염수는 2단계 필터와 전기 분해 살균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어 폐수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절임 염수의 재사용으로 소금 사용량을 10%로 줄이는 동시에 절임 용수의 사용량도 30분의 1로 절감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동식 트레일러일까? 배추는 온도에 민감해
계절별로 주 생산지가 변경된다. 2월에서 5월까지의 월동 배추는 전남 해남 지역, 6월부터 나오는 봄 배추는 충청도, 8월부터는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11월엔 전북 고창 일대에서 출하되는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진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움직이는 공장을 만드는 것. 트레일러에 절임 장치를 실어 산지에 따라 이동하며 신선한 배추를 바로바로 절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공장을 지으면 배추를 연중 공급받으려면 먼 거리에서 배추를 가져와야 되는데 배추는 무게 대비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 소위.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그런데 절이면 이제 그 무게가 반으로 줄으니까 일단 절여서 그걸 운반하게 되면 수송비가 반까지는 안 해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연구를 끝내고 좀 쉬나 했더니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또 외출 준비를 하는 한흥수 박사. 옷까지 갈아입고 서둘러 밖으로 향하는데 박사님, 대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절임 배추 트레일러 그 실기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를 가서 내가 기술질을 또 해야죠. 가셔서 뭐 왜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지금 기계가 완전하게 잘 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그 트러블 나는데도 좀 봐줘야 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것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연구소에서 3시간 거리.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절임 배추 생산 공장. 소금하수 그냥 맹물로 그냥 절이는 방법. 이곳에서 실제 연구진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한흥수 박사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 이전한 트레일러를 살펴보러 온다. 워낙 작은 중소기업이라 김치를 작은 양밖에 생산할 수 없었지만 연구진의 기술을 이전받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요즘 늘어난 생산량에 신바람이 절로 난다는데 그 조그만 협소한 공간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기존의 생산량이 한 5톤 정도 일일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톤 이상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제대로만 운영만 한다고 하면은 20톤 이상도 하루 일일 생산량이 이제 가능하니까는요. 뭐 저희 같은 업체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보배죠. 복덩이가 된 이동식 배추절임 트레일러. 하지만 아직 개발 단계라 힘든 점도 있다. 염수 때문에 트레일러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배추를 절이는 내부 기계는 하루에 한 번 사람 손으로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한다. 아직 자동 세척 기능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염수로 인한 기계 결함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이상한 소리에 기계로 다가가는 직원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흥수 박사는 애가 탄다. 왜 또 뭐가 문제요? 네? 배출 장치에 이상이 생긴 모양. 멀리서 지켜보던 한흥수 박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장비를 꼼꼼히 살펴보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일까? 축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이 볼트로다 조이고 하는 게 있었을 건데 이거 있는데 거기다 걸렸다가 튕겼다 걸렸다 지금 이제 베어링이 나갔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부분에 이제 이 축 도는데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 알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리가 크게 났는데 일단 임시반 정통으로 돌아가긴 하겠는데 고치긴 고쳐야 되겠어.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이대로 쓰면 안 되지. 이제 고쳐서 우선 요거 하는 거는 되고요. 응. 지금 요게 지금 우선 꺼내고 요걸 고칩시다. 한흥수 박사의 진단에 따라 수리가 시작됐다. 과연 기계는 다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트레일러를 작동시켜 보는데 콸콸 쏟아지는 염수처럼 문제점도 시원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함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연구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는 한흥수 박사. 그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는 이유이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에겐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는 좋은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의 연구 목표이다. 오늘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이 기계가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제로 다 시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용으로만, 생산 규모이긴 하지만 생산용까지는 안 되는 건데, 그래 이제 실제 생산하다 보면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가 와서 이제 내가 보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려고 온 건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잘 되긴 됐는데 엉뚱한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서 이제 배아링이 터져가지고 그걸 또 고치고 했는데, 또 실제 이제 이용하면서 보면 우리가 연구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메모했다가 이제 다음 기계 만들 때 그걸 개선해야지 또 좋은 기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온 거예요.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야 다시 연구실로 돌아온 한흥수 박사. 남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에 홀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단을 이끄는 입장이다 보니 책임져야 할 일도 참 많은 한흥수 박사.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 연구와 잔업을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이럴 때면 멀리 떨어진 가족들 생각이 절로 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경기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한 7시 됐는데 어떻게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왜 존댓말을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상지 퇴근했어요? 상지 응, 퇴근했느냐고요? 아직 안 했죠. 아, 그래요? 상의는 뭐 늦게 들어올 테고 당연히. 상해는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상지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내가 뭐 물어볼 게 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끊겠습니다. 예. 경기도와 광주, 거리는 멀지만 늘 마음만은 가족 곁에 있는 한흥수 박사. 우리 고유의 식품인 김치를 평생 연구로 삼으며 과거 힘들게 임용되었던 교수직까지 내려놓고 연구원의 삶을 택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박사님, 이렇게 전화하고 나시면 힘이 나시나요? 예. 하여튼 뭐 저녁 늦게 일하다 보면 좀 가족 생각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 통화하고 나면 힘이 나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집에서도 열심히들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좋아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참을 연구실에서 머문 한흥수 박사. 그렇게 연구소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 날 연구소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한흥수 박사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내려와서 같이 하자는데 벌써 왔네. 박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우리 이제 옛날 김치 복원하는 연구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시험하는데 좀 같이 좀 보려고. 연구진은 우리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보문헌 속에 존재하는 전통 김치를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일이다. 오늘 복원할 김치는 산과 요록에 등장하는 가지김치. 선조들이 여름철 즐겨 먹었던 김치다. 150년 전만 해도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김치가 발달했던 우리나라. 그중 연구진은 왜 가지김치를 택했을까? 이 김치를 이제 복원할 때 원료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현재 시점에서 가지는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품목이에요. 자라기도 잘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지김치가 상품화돼 가지고 소비만 된다고 하면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본 거죠. 고문원에 보면 이게 소금물을 끓여서 식히고 거기다가 김치를 가지를 네, 담가요? 예, 항아리에다가 가지를 응. 먼저 넣은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끓인 소금물을 부어? 식혀서 붓는다고 돼 붓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금물은 있나? 네. 소금물 있으면 그렇게 해봅시다. 옛 김치를 복원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다. 고문원의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고 복원한다 해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내기 위해 현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우리 김치를 알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 좋은 음식을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김치 종주부로서의 자부심을 꼭 지켜내고 싶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지혜가 그대로 담긴 한국인의 자존심 김치. 가장 대중적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 밥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한흥수 박사와 연구원들이 꿈꾸는 김치 연구는 무엇일까? 이 김치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하면 김치가 주 메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식품 음식을 먹을 때 항시 사이드 디시 그러니까 반찬으로만 먹는데 이걸 좀 더 주식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서양의 예를 들면 이제 우유를 가지고 우리가 치즈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즈 같은 것을 거의 주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하나의 단품으로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치즈를. 근데 우리는 김치를 그 단품으로 먹기는 좀 어려워요, 현재.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그 단품으로도 먹을 수 있는 김치.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밥상까지 진출한 건강식품 김치. 하지만 아직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저가의 중국산 김치에 밀리고 일본의 기무치에 설 자리를 뺏긴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 자랑스러운 그 명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한흥수 박사와 연구원들은 내일도 우리의 김치를 연구할 것이다.